배수진. 모두 딴짓들을 하며 엄마의 눈을 피했다. 무의식 중에 주먹을 꼭 쥐고 있자니 손톱이 손바닥 깊숙이 박혀들었다. 손바닥이 아려왔다. 상황은 코미디인데 아무도 웃지 않는다. 엄마의 표정 또한 너무나 비장하다. 나는 급하게 나오느라 손질도 못하고 싱크대에 던져둔 알타리무가 생각나 한숨을 푹 쉬었다. 바빠 죽겠는데. 개표가 끝났다. 1대 4. 당연히 반대표가 4다. 엄마는 개표된 종이를 손으로 구깃구깃 다시 하자고 한다. 몇 번을 해도 똑같을걸. 뭔 소리야. 바쁜 애들 불러다가 뭐하는 짓거리야 시방.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투표함으로 사용했던 고래밥 상자를 발로 뻥 찼다. 아버지 오만 상자는 왜 발로 차고 그러셔요? 동생이 허둥허둥 일어나더니 상자를 도로 들고 와 앉았다. 우리 모두 두 양반의 눈치를 보며 얼른 이 웃기지도 않는 가족회의 시간이 끝나기를 바랐다. 엄마가 분연히 일어났다. 니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나는 암튼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투표 개뿌리고. 뭐해요. 엄마가 투표로 결정하자며. 이렇게 마음대로 할 거였으면 우릴 여기다 왜 부른 거예요? 어머니 지금 노망 났다고 잔치하는 거예요. 뭐예요. 시끄러.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그냥 엄마 편을 안 들어줘. 자식이라고 키워놨더니 도움 안 되는 것들. 다 집에 가. 엄마 진짜 왜 그래? 어느새 우리는 모두 일어서서 어깨를 부딪히며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신랑은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말리는 신용을 했지만 실은 그 마음도 나와 똑같았으리라. 아버지는 바닥에 고래밥 박스만 죽어라고 노려보고 있었다. 조용! 인내심이 바닥난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 당신 작작해도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집안 망신이야. 절대 안 돼. 그게 집안 망신이야? 그럼 당신 아내가 살아생전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그 소원 못 들어주는 건 남자 망신이야. 사람이 후회를 하는 건 이런 순간이야. 나 죽고 그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걸 왜 못 해줬나.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 그래. 니들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속사포처럼 말을 쏘아대고 엄마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어색한 침묵만 남았다. 어우 진짜 하며 동생이 뒷머리를 푹푹 긁었다. 우리 모두 갑자기 아주 나쁜 사람들이 된 것 같았다. 아버지는 멍한 표정으로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다. 엄마가 갑작스레 꺼내든 죽음이라는 히든카드의 충격이 상당했던 모양이다. 아버지는 슬그머니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태웠다. 셀 수도 없는 엄마와의 싸움에서 또 패배를 당했다. 어쩌면 진다는 것은 예정되어 있었는지 모른다. 엄마는 항상 그랬다. 하고 싶은 건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하고야 말았다. 엄마의 고집은 아버지의 완고함과 차원이 달랐다. 엄마는 설득하고 닥달하고 화내고 애원하고 협상하는 데 있어 준 전문가였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엄마에게 신용카드를 내놓으며 대회에 필요한 용품을 사라는 말로 엄마의 방문을 열었다. 그리하여 엄마는 제5회 경기도 생활체육협회 주관 벨리댄스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허락권을 따냈다. 애초부터 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엄마의 말을 믿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렇게 대놓고 자신의 약점을 전면에 무기로 내세울 줄은 예상치 못했다. 역시 엄마다. 벨리복을 전문으로 파는 옷가게에서 나는 3시간을 앉아 있었다. 가게의 에어컨이 추울 정도여서 내 짜증은 잠시나마
동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가게마저 더웠다면 난 진작 가게를 뛰쳐나갔을 것이다. 지은아, 네가 보기엔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니? 엄만 이리저리 거울을 보며 나에게 질문했다. 한 100벌은 입어본 것 같다. 그게 그거 같아. 주부가 왜 이렇게 눈썰미가 없니? 이게 이거랑 어떻게 똑같아? 엄마는 내 동결된 짜증을 못 본 척하며 여유롭게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벨리복은 정말 화려했다. 대부분이 비키니 스타일이었고 배 부분이 그나마 가려진 건 죄다 시스루였다. 허리 부분 벨트에 촘촘히 박힌 보석과 지렁이는 장식들로 허리를 흔들 때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짧은 상의의 가슴과 목 부분에도 보석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엄마가 그 새빨간 옷을 입고 벨리 댄스를 추는 모습을 상상하자 물속 1000m 아래로 잠수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엄마의 소식을 전화로 받은 날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이었다. 모처럼 밖에서 크리스마스 기분을 내며 식사 중일 때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다. 전화를 받은 우리 모두는 모두 반도 먹지 못한 식사를 팽개치고 병원으로 향했다. 길이 엄청나게 막혔다. 상동에서 중동으로 넘어가는데 백화점 앞이 주차장 상태여서 평소보다 3배는 더 걸렸다. 길가에 산타 복장을 한 사람들은 케이크를 팔고 바람이 쌩쌩 부는 거리를 연인들은 서로 손을 단단히 잡고 걸어 다녔다. 백화점 앞의 대형 트리는 오색으로 아름답게 빛이 났고 차 안에서 틀어놓은 라디오에서는 아까부터 캐롤만 흘러나왔다. 나는 이대로 영원히 병원에 도착하지 않기를 바랐다. 엄마는 모두에게 축복이 전해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암 환자가 되었다. 종합검진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은 27일이었으나 병원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바로 입원이 진행되었다. 하루라도 빠르게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시간 싸움이라고 했다. 나와 아버지는 입원실 문 앞에서 발을 굳히고서 한동안 문을 열지 못했다. 어떤 표정으로 엄마를 봐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병실 안에서 나는 까르르 숨 넘어가는 웃음소리에 얼결에 문을 열었다. 엄마는 6인실의 좁은 침대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화투를 치고 있었다. 화투를 같이 치는 두 사람 외에 그 방의 모든 환자와 보호자 대부분이 아줌마가 엄마 주변에서 구경을 하며 앉아 있었다. 황당했다. 엄마 침대 뒤쪽 벽에서 환자들의 안정을 위해 정숙해주세요 란 문구가 눈에 띄었다. 수술과 1차 항암 치료를 받는 3개월여 동안 대부분의 암 환자들과 다르게 엄만 밝았다. 화장도 매일 하려고 노력했다. 3월 말, 즉 벚꽃이 필 시기가 되면 엄마 매년 흔히 말하는 꽃바람이 났다. 그 시기에는 항상 아버지께 꽃을 보러 가자 졸랐다. 아버지와 보러 가지 못하면 동네 아줌마들과 윤중로에 놀러가 술을 진탕 마신 채 밤늦게 돌아왔다. 그런 엄마의 모습에 아버지와 난 항상 그 시기가 되면 꽃바람이 도졌다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렇게 꽃을 좋아하는 엄마가 입원실에서 꽃을 못 보니 몸이 근질거렸나 보다. 하지만 그 계절에 만개한 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자 엄마는 꽃씨를 샀다. 내가 병원에 들렀을 때 작은 화분들이 창문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엄마는 따뜻한 햇볕을 가득 쬐고 있는 화분을 보고 계셨다. 입에는 살짝 미소도 걸려 있었다. 햇빛을 눈에 가득 담은 엄마가 좋아 보였다. 1차 항암 치료가 끝나고 예후도 좋고 휴지기가 있어 엄마 집으로 돌아왔다. 볼은 창백하고
머리는 제법 많이 빠져 있었다. 누가 봐도 중환자 같았다. 그래도 아직은 눈빛이 생생했다. 항암 치료는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가 먹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몸보신할 수 있는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었다. 집에 와서 며칠 후부터 조금씩 살이 붙고 엄마도 잘 먹고 견뎌야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해 우리는 낙관적인 의견들을 내놓았다. 그러다 병원으로 다시 들어가 봐야 하는 4월이 되자 엄마는 입원을 거부했다. 대신 엄마는 벨리댄스 대회에 출전한다고 했다. 우리는 모두 경악했다. 다른 종류의 꽃바람이었다. 엄마는 5월에 있는 대회 때문에 2차 항암 치료를 한 달 정도 미루고자 했다. 우리는 당연히 엄마의 의견에 크게 반대했고 의사 선생님도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렇게 됐다. 64살의 위암 환자인 우리 엄마를 아무도 못 이겼다. 세상에 이런 일이나 화성인 같은 프로그램에서 조만간 캐스팅 전화가 올 것 같다. 엄마에 관한 아주 강렬한 기억이 하나 있다. 내가 중학교 때 학부모 참관 수업 일이었다. 다른 학부모들이 얌전하고 단정하게 입으려고 최선을 다한 와중에 엄마는 아주 강렬한 붉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다. 엄마는 예전부터 붉은색을 좋아했다. 화장과 머리 스타일도 전교에서 가장 화려했다. 지금이야 붉은 원피스를 입고 학교에 가는 게 일도 아니겠지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 수업 내내 아이들은 우리 엄마를 흘끗거렸다. 엄마는 흘끗거리는 아이들에게 화사하게 웃어줬다. 그 후 누군가 나를 꽃뱀 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한두 명이 그렇게 부르자 정확한 뜻도 모르면서 아이들은 나를 꽃뱀 딸이라고 불러댔다. 아기는 없이 유치했지만 반복되자 정말 괴로웠다. 그 별명을 들을 때면 머리가 찌끈거리고 속이 울렁거렸다. 어느 날 교실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데 옆 분단에 친하지 않은 여자애가 나에게 와 대뜸 물었다. 근데 너희 엄마 진짜 꽃뱀이야? 술집해? 나는 여자애의 얼굴을 짝소리나게 때렸다. 아마 잠이 덜 깨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순식간에 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당일 엄마가 학교로 불려왔다. 교무실 창문을 통해 교문을 들어서는 엄마의 모습에 나는 표정이 굳었다. 짧은 원피스에 검은색 하이힐, 커다란 선글라스.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너무 창피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나와는 다르게 엄만 당당하게 담임 선생님에게 걸어왔다. 엄마의 또각거리는 구두굽 소리가 교무실 가득 울렸다. 저절로 눈이 감겨지고 식은땀이 났다. 제발 엄마가 날 못 알아보았으면 했다. 나는 교무실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싶었다. 그때 등짝이 따끔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엄마의 무릎이 보였다. 고개 들어. 엄마의 당당한 목소리가 조용한 교무실에 또렷하게 울렸다. 엄마의 말에 선생님과 친구의 엄마 모두 벙쪘다. 엄마는 담임과 상담을 했다. 엄마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작지만 조근조근 이어지는 엄마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 나는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사과할 게 있으면 아이들끼리 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거죠.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우리 지은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싸웠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일에 일일이 부모를 부르는 것도 아이들 독립심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만. 엄마는 담임을 상대로 준 전문가의 설득력을 화려하게 보여줬다. 담임은 뭔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급하게 끄덕였다. 엄마를 빨리 내보내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데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다. 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도록 길가에서 엄마에게 악을 쓰며 대들었다. 엄마 뭐가 그렇게 당당해? 반 친구들이 엄마가 꽃뱀이래. 엄마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그냥 다른 엄마들처럼 학교 올 땐 좀 조신하게 입고 와도 되잖아. 그리고 아까도 죄송하다고 먼저 말하는 게 정상 아니야? 죄송하지도 않은데 왜 죄송하다고 말해야 되니? 진심이 있든 없든 엄마는 내 보호자니까. 네 사과를 왜 내가 대신하니? 그리고 얘, 넌 엄마가 다른 아줌마들처럼 펑퍼짐하게 다니면 참 좋겠다.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답했다. 나는 속이 갑갑해져옴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의 대화는 무리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화를 참으며 하소연하듯 말했다. 엄마, 제발 평범한 엄마처럼 살면 안 돼? 나의 하소연에 엄마의 얼굴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호기심이 그려졌다. 평범한 엄마? 그게 뭔데? 대회 이틀 전 리허설 날이었다. 엄마가 속해 있는 팀은 7번째 순서였다. 앞에서 했던 다른 팀들이 워낙 잘해서 리허설 내내 엄마가 걱정되었다. 드디어 엄마가 무대에 올랐을 때 괜한 걱정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는 입이 귀에 걸린 듯 웃고 있었다. 다행히 의상 준비가 아직 안 됐는지 평범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다. 60대의 할머니가 진한 화장에 빨간 무대 의상까지 입고 벨리 댄스를 추면 얼마나 요상할까. 나는 관객들의 비웃음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생각만 해도 눈이 질끈 감기고 얼굴이 화끈해졌다. 잠시 후 불이 꺼지고 음악이 시작되었다. 팀의 젊은 여자들은 타악기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짤랑이는 소리가 무대를 웅장하게 만들었다. 허리는 절도 있게 튕겨지고 팔은 날개짓을 하듯 부드럽게 휘어졌다. 옆이 트인 치마는 춤을 출 때마다 하늘거렸고 살짝 보이는 구릿빛 다리는 이국적이었고 또 매혹적이었다. 그때 아름다운 나비들 속을 비집고 한떨기 할미꽃이 등장했다. 엄마였다. 그때부터 나는 눈을 뜨고 앉아있을 수 없었다. 손이 떨려 같이 온 아들의 손을 움켜잡았다. 벌써부터 비웃음 소리가 귀에 울리는 듯했다. 나는 다시 눈을 질끈 감았다. 잠시 후 내 귀에 들려온 것은 관중들의 박장대소였다. 나는 궁금함에 눈을 살짝 떴다. 하지만 내 눈에 그저 아까의 나비떼만 보일 뿐이었다. 다시 찾아보아도 엄만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박장대소를 터뜨린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주야, 방금 전에 할머니 나왔었어? 나는 음악 소리에 목소리가 묻힐까봐 소리를 조금 높였다. 응, 지난번에 주유소에서 봤던 인형 같았어. 아들의 말 덕분에 나는 엄마가 춤을 못 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엄마가 춤추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게 후회되었다. 하지만 엄마는 다시 등장하지 않았다. 나는 엄마의 분량이 조금밖에 없다는 사실에 약간의 허탈감이 들었다. 내가 눈을 감고 있어서 엄마가 춤을 못 춘 건 아닐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 죄책감까지 느껴졌다. 리허설이 끝나고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집에 가는 내내 엄마는 말 한마디 없이 차창 밖 풍경만 보고 있었다. 엄마, 왜 그래? 몸 안 좋아? 나는 걱정스레 물었다. 아니, 괜찮아. 엄마의 짧은 말을 뒤로 하고 차 안은 다시 침묵이 흘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말 한마디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관객들의 박장대소에 엄마가 기분이 상한 것 같다. 하지만
엄마가 자초한 일 아닌가. 밖은 이미 깜깜해져 달이 얼굴을 빛내고 있었다. 빈틈없이 닫혀있는 엄마 방이 눈에 밟혔다. 엄마의 방문은 엄마처럼 오래됐다. 엄마와 아버지가 신혼일 때부터 살던 이 집은 어느새 엄마와 같이 늙었다. 나무로 만든 방문 군데군데는 흠집이 나 있다. 처음에는 광이 났을 색도 어느새 빛을 발해 진한 갈색이 되었다. 오늘따라 낡은 방문이 쓸쓸해 보였다. 결국 나는 집에 가지 못했다. 왠지 오늘은 가고 싶지 않았다. 아이를 아이 아빠에게 보내고 나는 친정집에 머물렀다. 아버지가 오신 후 우린 엄마 없는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 엄마는 늘 저녁을 먹을 때는 가족과 같이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늘은 엄마가 없다. 항상 제잘되던 엄마가 없으니 식탁에 차려져 있는 밥도 반찬도 입안에서 깔깔하기만 하다. 분명 같은 집에 있는데 엄마가 영영 없어진 것처럼 허전했다. 아버지와 나는 식사를 끝내고 거실에 앉았다. 아버지도 조용한 엄마가 낯선지 낡은 방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계셨다. 나는 정적이 맴도는 거실이 어색했다. 항상 엄마가 식사 후 과일을 깎으며 드라마를 보던 거실인데 나는 결국 잔다는 핑계를 대고 방으로 들어왔다. 하루 종일 침묵을 지키고 있는 엄마가 걱정되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나는 망설이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희미하게 물소리가 들렸다. 아직 정신이 돌아오지 않아 눈이 잘 떠지지 않았다. 그때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이 번쩍 떠졌다. 엄마의 울음소리였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일어나자 머리가 핑 돌고 휘청거렸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엄마의 목소리가 있는 곳으로 갔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은 화장실이었다. 조심히 문을 열었다. 손이 떨렸다. 화장실의 노란 불빛이 눈을 찔렀다. 눈을 몇 번 깜빡인 뒤 울고 있는 엄마를 발견했다. 엄마의 벌겋게 충혈되어 물기 맺힌 눈이 멍하니 서 있는 나와 마주쳤다. 하얀 변기 곳곳에는 빨간 피가 묻어 있었다. 나는 무서웠다. 엄마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엄마를 일으켜야 되는데 발이 떨어지질 않았다. 그저 멍하니 엄마를 보고 있었다. 잠시 후 엄마의 울음소리를 듣고 온 아버지에 의해 엄마는 방으로 옮겨졌다.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변기에 묻은 붉은 피를 닦았다. 눈물이 줄줄 흘렀다. 화장실 변기에 묻어있던 피를 샤워기로 닦고 락스를 뿌린 후 물을 내리자 눈물이 좀 멈추는 듯했다. 나는 내가 엄마의 죽음에 전혀 준비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피가 묻어있는 옷을 갈아입고 엄마에게 갔다. 엄마는 헝겊인형처럼 힘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는 엄마와 눈을 맞췄다.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엄마, 벨리댄스 대회 나가지 말고 그냥 병원에 다시 가자. 엄마 이제 정말 아파. 나는 애원했다. 엄마는 말하기가 힘든지 눈을 찡그렸다. 괜찮아. 대회 나갈 수 있어. 오늘은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번 대회만 나가고 다시 항암 치료 받으러 갈게. 엄마의 손이 살짝 떨렸다. 엄마 도대체 대회에 나가려는 이유가 뭐야? 엄마 아픈 거 지켜보는 우리도 힘든 거 엄마도 알잖아. 엄마 이제까지 하고 싶은 거 웬만하면 다 하고 살았으니 이번만 그냥 양보하면 안 돼?
엄마는 그저 내 눈만 빤히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마음속에 거대한 돌덩이가 자라는 듯 답답했다. 차라리 예전처럼 당당히 말하는 엄마가 보고 싶었다. 긴 침묵 끝에 엄마는 그래도 대회에 나가고 싶어 라고 말을 했다. 그것을 끝으로 엄마는 침대에 누워버렸다. 아직 밖은 어슴푸레한 새벽이었다.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을 잘 수 없었다. 한참을 뒤척이다 너무 잠이 오지 않아 포기하고 물이나 마실까 하고 나간 거실에는 엄마가 있었다. 엄마는 내 기척도 못 듣고 소파에 앉아 새벽의 어슴푸레한 빛을 보고 있었다. 엄마가 이런 시간에 사색에 잠긴 모습은 처음이었다. 낯설었다. 금방이라도 새처럼 훌쩍 날아갈 것 같았다. 나는 엄마 곁으로 가 가만히 앉았다. 하지만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다. 마음속은 진흙탕에 뒤엉켜 있는 듯 갑갑했다. 입을 열면 내 허물어져 버릴 것 같은 감정을 다 내보일까 두려웠다. 나보다 두려운 건 엄마일 텐데 그런 엄마를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릴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아버지와 엄마를 모시고 대회 장소로 향했다. 동생네와 신랑과 아들은 대회장에서 만나기로 했다. 엄마의 표정은 밝았다. 엄마 몸은 좀 어때? 나는 룸미러로 보이는 엄마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이대로만 가면 1등이야. 엄마는 예전의 엄마로 돌아왔다. 대회장으로 가는 내내 웃고 수다스러웠다. 주차장에서 만난 아들에게 춤 동작도 가르쳐주며 신나 보였다. 엄마를 무대 뒤로 보내드리고 우리는 좋은 자리를 잡고 엄마의 순서를 기다렸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엄마의 팀이 무대로 올라왔다. 이틀 전 보았던 여자들의 춤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때 여자들이 짤랑거리는 허리를 흔들며 뒤로 빠지고 엄마가 나왔다. 엄마는 붉은 보석을 단 붉은 무대 의상을 입고 붉은 립스틱을 발랐다. 무대에는 짤랑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대의 조명은 엄마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나는 이번에 눈을 감지 않았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엄마의 춤을 바라봤다. 엄마는 천천히 허리를 튕겼다. 그러나 오래된 몸은 말을 듣지 않고 박자를 앞서갔다. 관중석에서 키득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엄마의 붉은 입술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짙게 화장한 눈은 보기 좋게 휘어져 있었다. 엄마의 붉은 보석들이 조명에 받아 반짝이기 시작했다. 엄마는 높게 손을 들었다. 그리고 박자에 맞게 허리를 튕겼다. 엄마의 허리에서 듣기 좋은 소리가 났다. 엄마는 작은 불꽃 같았다. 춤추는 엄마는 뜨겁고 화려했고 아름다웠다. 어떤 엄숙함이 객석을 훑고 지났다. 사람들은 입을 가리고 있던 손을 내리고 조명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엄마를 다시 보았다. 엄마는 지상과 천상을 잇는 신녀처럼 춤추고 있다. 바위에 조각된 둥글고 우아한 곡선을 가진 보살 같기도 하다. 무대 위에는 다른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다. 마침내 짤랑이던 소리가 멈추고 엄마의 춤이 끝났다. 조용하던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엄마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있었다. 관객들의 박수를 한 몸에 받은 엄마는 무척 행복해 보였다. 안타깝게 엄마의 팀은 상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이 엄마의 열정을 높게 평가하여 인기상을 주었다. 엄마는 정말 아이처럼 기뻐했다.
대회는 그렇게 끝이 났다. 대상을 못 받았다고 아버지는 툴툴거렸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아버지의 잔소리마저 좋은지 미소를 잃지 않았다. 가는 길에 엄마의 부탁으로 독사진을 한 장 찍었다. 엄마는 빨간 무대 의상을 입고 트로피와 꽃다발을 하나를 안고 꽃처럼 웃었다. 대회가 끝난 날 엄마는 바로 입원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엄마는 돌아가셨다. 장례식에 온 사람들 모두 영정사진을 보고 한마디씩 했다. 배가 드러난 붉은 옷을 입은 영정사진이라니. 하지만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늦은 시간 테이블 아래서 조각잠을 자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는데 엄마 영정사진 앞에 앉아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다. 아버지는 엄마의 붉은 드레스를 쓰다듬고 있었다. 엄마의 사진에서 금방이라도 짤랑 소리가 날 것 같았다. 대회 전날 새벽 엄마와 나는 아무런 말도 없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해가 뜨는 것을 바라봤다. 더디게 솟아오르던 아침 햇살은 금세 온 거실로 가득 퍼졌다. 그때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다. 나는 엄마의 손을 마주 잡았다. 햇볕을 가득 받고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엄마의 흰 머리카락과 눈동자는 반짝반짝 빛났다. 지은아, 왜 벨리댄스 대회에 나가야 되느냐고 아까 물어봤지?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죽기 위해 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는. 나는 엄마가 무슨 소리 하나 싶었다. 위험하게 항암 치료도 미뤄서 정말 많이 아프게 되었으면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후 영정사진을 보고 있자니 엄마를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저런 영정사진은 아무나 찍을 수 있는 게